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2개에서 3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상관없습니다. 좀 10,000개 쪽, 이렇게 1000개 쪽으로 가고 몇백 개 쪽으로 것은 아마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용이나. 이렇게 굵기가 틀린 것을 구리선을 배치했을 때 제평균 이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고. 같이 따다닥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구리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평균 이론은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것이 딱 유리병 뚜껑 안에 딱 잠겨가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피복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가 힘들죠. 그러니까 구리선을 딱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교류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떨어져도 이렇게 세력 범위를, 전기장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전기장의 범위 내에 있을 때, 버스가 지나다닐 때 이렇게 택시가, 뭐 오토바이가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범위가 있습니다. 태양이 끌어다니는 흡인력, 그렇죠. 이게 자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같은 것들도 같은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빙빙빙 돈단 말이에요. 원자 핵을 도는 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흡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선에도 그 열차 지붕 위에 올라가면 일정 범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도 딱 전기선 닿지도 않는데 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세력 범위, 전기의 장, 세력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열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열차도 이렇게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은 서로 다른 굵기가 서로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모터에 이것을 배치해 놨을 때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 기존 모터에 들어가는 얇은 실타래 같은 이런 스타일은 잘 부서지고 잘 단락되고 과열이 잘 심해요. 왜 그럴까요?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맥스 4.0하고 두꺼운 거, 구리선 하나하고 실타래처럼 생긴 거, 실로 두 가지가 있는데, 실타래 생긴 거는 이상하게 열에 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쪼개져요. 그래서 기계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터의 선도, 구리 코일도 지금보다 훨씬 두터운 것이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두터운 것이 들어갔을 때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 해서 두터운 것과 약간 크기가 차이 나는, 두께가 차이 나는 것을 붙여놨을 때 이것은 왔다 갔다 파동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약간 떨어뜨려 놨을 때 그 파동 현상이 일어나긴 하나 제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되겠죠. 모터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제 기술에 해당하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전기선 자체도 두께가 일정하고 그보다 훨씬 더 두터운 것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두께가 틀린 전기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 이 부분도 제 거에 해당합니다. 그 자동차 바퀴를 돌리거나 이렇게 구동하는 부분에 이 특이한 전기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전기 에이사 레이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할 때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설계회로 할 때도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중간 저장소 형태가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이제 반도체 설계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속도를 굉장히 증폭을 시켜줍니다. 반도체 설계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중간 저장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분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서로 두께가 얇고 두껍고 이게 번갈아 들어가거나 분기점을 통해서, 이게 사실 에너지를 축적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정보 신호도 빠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이렇게 제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물이 원래 이게 수력 발전에 쓰는 방법인데, 수력 발전이 하류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 때 하류에서 다시 물을 축축시켜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도 반도체 설계에 제조됩니다. 이렇게 층을 쌓아 올려갖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층층이 기술, 이런 형태의 층층이 기술을 통해서 2개든 3개든 10개든 신호를 중폭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도 해당 제 걸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그리고 이렇게
파동 현상을 이렇게 전기포를 통해서 일으킬 때 이렇게 군사적으로 쓰였을 때 수없이 구리 가닥을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파형을 결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늘에 쐈을 때 하늘에 이렇게 계속 복사돼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전파가. 그러면 다른 전파포가 이를 갖다 같은 다른 파형으로 쏘거나 비슷한 파형으로 이렇게 쏘더라도 서로 그것이 중첩시켰을 때 하늘의 대공 방어망이 형성되면서 스파크 현상과 더불어서 하늘의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력이 좀 강력해야 되겠죠. 전파가 좀 강력한 그런 전파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에이사 레이더 쓸 때 제가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주파수 묶음을 유선 것처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송출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일정 각도를 범위해 갖고 일정 범위로 붙어서 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가면서 새로운 파형이 형성되는 가령 2개에서 3개를 볼 때는 3개가 같이 서로 간에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중간에서 또 하나의 파형으로 2개가 합쳐져 가지고 2개에서 합쳐져 파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 약간 각도를 띄워 서로가 간섭 현상이 덜하게 각도를 쏴서 이렇게 나란히 쐈다 그러면 분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금속체인 전투기죠. 전투기에 적합한 그런 전파가 가서 열을 전달하고 그 안에서 열로서 태우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묶음 전파 뭐 2개에서 3개 또 10개 묶음 뭐 이렇게 수없이 묶어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를 큰 묶음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각도만 계속 이렇게 몰아주면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이 있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파동이 일어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웨이브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전파를 일으켜 가지고 묶음으로 이렇게 지하에 쏘면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그렇죠. 이렇게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 하늘에 이렇게 구름 같은 것도 이렇게 태워 가지고 가뭄 같은 게 일으켜져 구름씨를 없애버리는 거죠. 토네이도 회전 현상을 뭐 어떻게 일으켜주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구리선을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는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을 회전 형식으로 감아 가지고 원반을 이렇게 돌려줄 때 모터식으로 돌려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파를 이렇게 전기포, 전자포, 전파포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동그란 파동, 동심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현상이에요. 파동이 파동인데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회전 현상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저 구리선의 배치를 통해 회전과 반회전, 반대로 회전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네이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전파의 이렇게 어떤 파형, 구리선을 갖다 네모나게 별 모양으로 뭐 직사각형 10개짜리, 100개짜리 이렇게 만들어도 그 모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늘에 자기 원하는 모양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구리 코일을 그런 식으로 감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 들어갔을 때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선의 형태를 서로 묶음을 원하는 파형대로 해서 그걸 통해서 파형을 만들어야 안테나를 통해서 에이사 레이더다 그러면 안테나를 통해 중폭시켜 나가는 거겠죠. 전 레이더 소저 방식, 제 레이더 소저 방식은 전체가 대중소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많고 그중에 레이더 작은 거 소자 하나하나도 피레쯤, 하나의 피레쯤보다 100개, 1000개의 피레쯤이다 라고 해서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미니랄지라도 그 레이더 방식, 소저 방식을 제가 채택하라고 말씀드리죠. 그것을 묶어 가지고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레이더 수신기가 될 수 있기의 방식은 레이더 송출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장님이 하나의 확성기보다는 100개의 확성기로 이렇게 하나의 확성기 말했는데 100개 확성기로 한다면 그렇죠. 금방 100개 확성기를 통해 중폭돼 나가는 거겠죠. 이런 안테나 구조가 수신과 송출에 둘 다 사용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무선 전력 송수신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100개, 1000개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레이더 소저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는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레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안테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모양과 디자인을 제가 등록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 원리 기존의 안테나 형식이 구조 어떻게 생겼든 피레즘 형태가 어떻게 생겼든 하나의 피레즘보다 100개, 1000개의 피레즘을
작은 소자 안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전체 레이더 소자도 다 그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레이더 소자의 엘사 레이더의 방식은 대중소로 할 수도 있고, 균열한 크기와 TV 화소수처럼 아주 촘촘촘 미니, 이걸로 두 가지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막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각각의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미세한 크기의 전파를 일으켜주는 그런 레이더 소자도 같이 겸해서 쓴다. TV 화소수 액정 패널을 만들 때도 이것이 들어간다. 이 기술이 들어가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소수가 서로 틀린 것을 배치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훨씬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레이더 소자도 엄청나게 능력이 엘사 레이더자 능력이 파워풀하게 된다. 거기다 전기선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 늘리고, 그 안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기를 병렬 처리,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거죠. 하고 전기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사실상 중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치인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구동하는 부분에 같이 겸해서 넣는 이 기술 자체가 제 기술에 해당한다. 여기다 전봇대처럼 중폭시켜주는 장치, 기계적 장치를 하나 넣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부분들,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구동 부분과 이렇게 전파 발생기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핵심 부분들에게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쪽에 이쪽 구리선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거나, 서로 파동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강하게 구동시키기를 원해서 파동이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것이 내게 해당한다. 공냉식과 순행식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것을 엔지니어를 시켜줄 수 있다. 순행식에 기존에 흐르던 관을 한 개 흐르잖아요. 한 개씩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두 배로 배치해라. 뭐 3배, 4배, 5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2배 정도면 딱 적당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를 냉각수를 이렇게 금속 팬으로, 금속 선풍기 팬처럼 미니 팬으로 식혀주면, 그렇죠, 훨씬 더 공냉식과 순냉식이 결합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를 공냉식으로 같이 식혀주면, 여기서도 식혀주면, 순행식에서 나오는 관을 금속띠로 둘러주고, 통 전체도 구동력이 들어있는 것이든 뭐든 간에 냉각수 전체도 이렇게 금속띠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열을 식혀줍니다. 이런 공냉식과 순행식 같이 결합해서 갖고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는 전 세계 어떤 산업 분야에도 같이 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 세계 특화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 공급기를 2배로, 몇 배로 늘려주는 것,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중간에 전기선을 중간 저장 장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전기선이겠죠, 배치하는 그 부분도 제거에 해당한다. 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해도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선 중에서도 특이하게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 하나의 전기선에서 이렇게 보다 기존보다는 다 두껍게, 모든 자동차든 뭐 엘사레이더든 어떤 구동 분야에도 기존보다는 두껍게 구리선을 배치하고요.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2가닥이다. 이론적으로 2가닥, 3가닥, 10가닥도 상관없어요. 분기해서 나가잖아요. 분기해서 나가게 되면 이 전선이 튼튼해야 되는 거겠죠. 보다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열이 발생하니까 분기해서 2개에서 3개로 배치한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중간에 하나로 합해 줄 수 없을까요 하는 문제. 이 2개짜리를 다시 하나로 합해 주는 구간이 있다라 그러면, 전기선이 하나, 둘, 다시 하나로 다 합해, 2개로 분기해 나갔는데 그것이 다시 하나로 합해진 형태가 되면 일종의 병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2개가 하나로 합해지니까 전기가 강력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거기 전기선 두께를 강하게 좀 더 두껍게 배치해야 됩니까? 아니야. 좀 더 두껍게 배치해야지 2개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전기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전기선도 제 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기선 형태가 들어갔을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차등해서 배치해 놓으면 그 안에서 강력한 힘의 중폭이 일어난다. 이 기술이 들어갔을 때 전 세계 아마 모든 산업계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한다. 그리고 2개로 분기하거나 3개로 분기해 나갔을 때도 이 부분이 병렬 처리해 가지고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 또는 1개가 아니라 2개로 묶어줬을 때
한 개를 두 개짜리를 두 개로 나가가지고 선이 이렇게 전기가 중폭된 거를 다시 하나의 선으로 합혀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왜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건 힘을 중폭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들어가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개로 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을 분기해 나가는데 병렬지 건전지를 얘기하면서 건전지 세 개에서 하나로 전기를 공급받을 때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받아들이는 전기선은 두껍게 처리한다. 이런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그 아마 산업계 이 구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도체 제조할 때 웨이퍼에 구리 방막을 입히거나 또는 이렇게 구리 방망이 다른 금속체도 있을 수 있어요. 입힐 때 서로 입자의 크기가 틀린 구리선을 가깝게 붙여놔갖고 전기 파동 현상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기술 침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선으로 처리하는 거죠. 반도체 신호를 회로로 이제 안 하고 회로 방식을 안 하고 무선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선을 왔다 갔다 이렇게 처리. 피레침이나 안테나 구조를 미니로 줘가지고 점점점 여러 군데 둘 수 있겠죠. 서로 간에 사물 인터넷처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무선 처리를 하면 기존의 A4에서 이렇게 나오던 회로 방식보다는 한 10,000장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장 이상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크게 만들면 한 7,000장이나 5,000장 이상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 회로 자체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그냥 그 컴퓨터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그러면 그 통신하는 거 서로 무선으로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내부 안에 모든 것들을 기판 처리를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선 주파수 형태입니다. 그 주파수에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묶어주는 이것은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보냈던 이런 묶음 통신은 묶음 배송이고 그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도 수많은 암호 조합이다. 이 강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호를 무선으로 처리해가지고 반도체를 신호를 그 선을 아예 없애버리고 반도체를 다 없애버리고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송수신하고 그것을 저장한다. 또 저장하고 다시 꺼내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럴 때 뚜렷한 신호가 필요한데 그때 두 가닥에서 세 가닥에 제 전파 무선 주파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다음에 전기선 안에 이렇게 제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과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구리선을 안에 배치한 그런 전기선. 그래서 파동 현상을 일으키는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수에 뭐냐면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축에 다중 프로펠러, 그다음에 쿨링팬에다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쿨링팬에도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쿨링팬에 다중 프로펠러를 두 개나 세 개나 배치하면 강력한 송풍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열을 식힐 수 있고 그 주변에 금속 막대 같은 걸 줘서 그거 자체를 이제 그렇죠. 금속으로 처리해서 누전이 일어나지 않게끔만 하면은 금속으로 처리해서 금속으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훨씬 엔진열이 그 금속체에 차가운 것으로 인해서 또 쉽게 식혀지는 것. 컴퓨터 CPU 시킬 때도 그렇고 이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내는 모든 신호를 이제 회로식으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식으로 무선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판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제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가능해졌겠습니까? 신호를 주고받을 때 두 가닥, 세 가닥 묶어주는 또는 네 가닥, 다섯 개, 열 가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 때문에 이 주파수에 에이사 레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의 전투기를 공격하거나 탐지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기술이 이제 제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묶음 두 개로 보냈던 것은 묶음 배송이 각각의 신호를 담은 묶음 배송이다 이렇게. 제 거는 두 개, 세 개로 해서 암호 조합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10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치하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파형이 틀린 그런 주파수를 배치해서 암호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저거로선 탐지할 때 드론에 이 전파를 썼는지 전파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키토키 통신 같은 것도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워키토키 통신은 무료니까요. 그 스마트폰 사업자가 가입비만 딱 받고 워키토키 통신
통신이라든지 햄 통신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묶어요. 어깨통키 동호회만큼은 서로 간에 통화가 무료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또는 일정 100명, 1000명 단위다. 그러면 거기는 일정 통신료 1000원만 받고 그 1000명을 같이 묶어 서로 간의 통화가 무료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사업구조. 어깨통키 방식은 기존의 주파수 하나짜리는 어렵고요. 2개나 3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쏘을 때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주파수를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당국에, 정부에. 그럼 이거를 어깨통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신호를 왔다 갔다 변환시켜가지고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군사용으로도 제가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죠. 서로가 이렇게 주파수를 갖다가 10분대로 30분대로 바꾼다든지 위성 간에 이렇게 드론, 위성이나 드론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될 때 드론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수백만 대 될 수도 있어요. 각각의 틀린 주파수를 쏘되 암호가 섞여 있는 이렇게 그 드론에 해당하는 막 전화번호처럼 드론이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거예요.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부르되 그 암호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드론이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를 만약에 묶음 전파를 쐈다 그러면 하나는 전파, 그렇죠. 암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암호가 들어가고 또 하나로도 할 수도 있겠죠. 암호가 들어가서 드론이 암호가 맞아야지 송수신이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군에 쓸 수 있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이런 방식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원하는 주파수를 사내 전화처럼 주파수를 만들어서 무선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이동통신이라든지 워키토키 사업자가 이걸 그냥 그렇죠 총괄해서 해줄 수도 있고 회사 자체에서도 그냥 망을 구축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쓰이는 것이 무선 주파수 2가닥을 3가닥 또는 4가닥 몇 가닥 10가닥이 됐든 간에 묶음 전파로서 가가지고 만들어주고 또는 뭐 2가닥 3가닥을 썼는데 중간에 가깝게 각도를 가깝게 밀접하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파형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힘을 갖다가 이렇게 전력 세기를 많이 주면은 강하게 나가고 대중소, 강불, 중불, 약불처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선 위성 통신을 가지고 레이더를 이렇게 고바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을 위성 사업자나 이동 통신 사업자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근데 햄 통신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파수를 할당을 해준 채 주파수 자체를 자기네들이 할당을 해준 채 햄 통신을 하게끔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줘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도 뭐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주파수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수시로 바꿔서 주파수를 자체망을 구축해 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위성 간에 또는 드론 움직여야 될 때 드론이 아마 수십만 대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호가 뚜렷하고 멀리 갑니다. 저걸 강하게 전력을 해갖고 좀 파형이 전력의 세기를 크게 했을 때 적 공격기, 적의 전투기를 공격해서 떨어뜨리는 지진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열을 만들어서 열로서 자극해서 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공격했을 때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처럼 회전으로 이렇게 아까 구리코일을 회전으로 해준다 그랬죠. 회전으로 막 돌려주면 거기서 이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리 방막의 형태로 이렇게 도포를 할 때 입자의 크기가 입자의 크기가 틀린 것을 배치하는 파동이 만들어진다. 무선 피레침처럼 안테나 구조처럼 했던 피레침 구조를 통했던 모양의 형태가 뭐가든 서로 간에 송수신이 가능하다. 연무선 결합이 되겠습니다. 또 나가서 아예 그냥 이런 자체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부분적인 부분은 광섬유도 입자가 틀린 광섬유 입자를 넣어주고 입자가 이렇게 틀린 굵기가 틀린 거죠.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하거나 입자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동축 케이블도 광섬유도 이런 형태로 선을 만들었을 때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광섬유 자체도 서로 굵기가 이렇게 작았다가 다시 굵기가 큰 이런 이렇게 이형 서로 이렇게 틀린 굵기로 들어갔을 때도 이게 제 구조에 해당한다. 여기다 해서 하나의 굵기 선에서 나와서
두 개를 분기했다가 다시 하나를 합쳐주거나 세 개를 분기했다가 다시 하나를 합쳐주는 특이한 구조의 광섬유나 전기선, 구리, 또 어떤 형태도 다 이것은 재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세 개를 건전지 세 개에서 전기를 받는 것, 건전지 한 개에서 받는 거 뭐 어떻게 돼?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전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하나의 전기 증폭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힘의 축적과 증폭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통신에서 무선에서 재주파수 방식에 두 개, 세 개에다가 묶어가지고 비밀 조합을 해가지고 무선 통신을 하고 외부 간섭을 주파수 알아고 주파수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조합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외부에 통신이 안 되게끔 그 안에서는 격벽 처리를 하든지 그 안에서만 통신이 이루어지게끔 격벽 처리를, 발열 문제가 있긴 한데 격벽 처리를 통해서 컴퓨터 자체나 스마트폰 자체 외부의 통신이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장치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이제 오키토키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위성을 띄우거나 드론을 띄워도 상관없어요. 위성통신처럼. 위성통신은 고고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궤도, 저궤도, 지상에도 이렇게 둬가지고 오키토키 중폭기, 오키토키 자체가 이제 중폭기도 스마트폰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중폭기를 달아 놓는 거예요. 제 방식에 하나의 별에 전부 다 100개, 1000개의 별이지. 하나의 확성기보다 100개, 1000개의 확성기. 하나의 안테나보다 100개, 1000개 안테나. 미니를 촘촘하게 레이더 소자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서 쏠 수 있다. 그걸로 미니로 촘촘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영상 촬영도 가능한, 하늘에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 촬영도 가능하게 세밀하게 되겠죠. 이 방식이 어디에 들어가면 TV에 들어갑니다. TV에서 보다 선을 많이 쏴가지고 액정에 딱 화소에 쐈을 때 그때 이제 세밀하게 아주 그렇게 미세하게 신호를 많은 신호를 쏘는 거죠. 기존에 지금 10개를 쏜다 그러면 거기는 100개를 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이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촘촘 해갖고 주파수나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쏘는 거예요. 하나의 사진이다 그러면 100개짜리다 그러면 100개로 분할했다. 그 공간을 그걸 1000개로 분할해 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지금 제 기술을 여러 가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하려고 이거저거 다 지금 기술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웨이퍼 만들 때 구리 방막 넣을 때 두께가 틀린,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서 파동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무선 칩을, 무선 신호기, 피레침의 안테나기 무선으로 그 칩 안에서 송수신을 할 수 있다. 그때 파형이 2개에서 3개의 주파수를 만들 수도 있다. 파형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그 안에서 외부와 기존의 반도체는 이렇게 선을 통해서, 전기선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외부와 전력도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무선 전력 송수신이 무선으로 처리하는 이런 반도체 송수신을 이렇게 선 자체를 완전히 없앴으니까 서로 간에 무선으로 신호를 연결하면서 하는 자체, 이것도 전 세계에 특화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반도체는 다 유선을 통해서 이루고, 유선이 안정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무선이 주파수가 이렇게 2개, 3개 정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갔을 때 신호의 끊김없이 뚜렷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그렇지 굳이 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이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이 구조를 통해 송수신이 가능하다면 선이 없이 만들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웨이퍼에서 10,000장 이상도 뽑아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몇만 장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이 없이 저장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신호를 통해서 저장만 할 수 있다면 그 회로를 그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와 기존의 그 컴퓨터 간에 또는 그 스마트폰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선으로 주고받는다. 이 개념도 제 개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선이 없는 컴퓨터 안에서도 전력 자체도 송수신할 때 이렇게 전력을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레이더 수신기처럼 이렇게 전력을 송수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위성에서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에서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풍력 발전을 위성에서 했다, 태양광 발전을 했다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두 가닥, 세 가닥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보다 깨끗하게 빠르게 전력 송신이 되고, 제 레이더 수신기처럼 해가지고 한 개의 비례침보다 100개, 1000개의 비례침을 이렇게 무선을 이렇게 전력을 송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은 숫자를 배치해 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받고 번개를 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밑에 서브로 다시 수십 개, 수백 개 안테나 구조, 비례층 구조 또는 비례층 구조를 둬가지고 순식간에 다시 또 밑에 또 서브로 안테나 밑에 안테나, 안테나 밑에 안테나 이렇게 서브 구조가 되는 거죠. 비례층 밑에 비례층, 비례층 밑에 비례층 서브 구조로 해서 순식간에 전력 흡수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무선 송수신 전력에도 사용되고 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구조도 안테나 밑에 안테나, 안테나 밑에 다시 안테나, 서브 안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가 작은 것을 수없이 배치해 놓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송수신하거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확정하거나. 오늘 이정님이 하나의 확성기로 할 것을 10개로 확성기로 다시 했을 때 10개 확성기에서 100개, 1000개 확성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되죠. 방송사에서 송출을 했는데 신호 중폭기인 중계기를 통해서 했을 때 전국의 가입자에게 이렇게 도달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신호를 중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나운서가 방송에 뉴스 거기서만 하는데, 그렇죠. 전국의 사업자들,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송출할 때 그때 뭐합니까? 중폭을 합니다. 중폭. 신호 중폭을 레이더 소자 안에, A사 레이더 안에도 안테나 이게 하나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다시 10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중폭하고 다시 1000개의 안테나를 통해 중폭, 이런 구조가. 그래서 안테나 밑에 안테나, 안테나 위에 안테나, 안테나 밑에 안테나 이런 식으로 층층층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안테나들을 또는 비례침을 그런 신호를 중폭시키는 것을 다시 재중폭시키는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A사 레이더나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 이 기술이 다 사용될 겁니다. 쓰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무선 전력 송수신도 이런 구조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할 때도 신호를 중폭하거나 수신할 때도 이런 구조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신호를 안테나 밑에 안테나, 서브 구조를 안테나가 1000개다, 100개, 1000개다. 그 밑에 수십 개, 수백 개를 각각의 안테나에 또 넣는 거예요. 아주 작게. 그다음에 또 밑에 서브를 순식간에 전력을 흡수할 수. 이것도 거꾸로 하면 중폭기가 되겠죠. 하나에 난 방송사 아나운서 하나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 10개로 중폭이 돼요. 10개에서 다시 1000개로 중폭이 되고 1000개에서 10,000개로 이렇게 중폭이 계속해서 든다면, 지금 뭐 공중파에서도 많이 쏜다 그러면 전국에 이게 중폭을 통해서 전국에 송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이 세기만 되면 중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을 레이더 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뭐 TV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TV 이런 기술들이 산업 분야 안 들어간 데가 없을까? 열차에도 이렇게 전력을 송수신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열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드론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여러 묶음을 통해서 드론에다가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수신과 수신 전력 송수신 할 때도 사용될 수 있겠고요. 신호를 갖다 송수신할 때도 사용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구리방막, 웨이퍼 만들 때 구리방막을 알갱이를 입자가 틀린 것을 만들고 무선으로 이렇게 송수신한다. 그 반도체 내에서 더 나가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내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송수신을 선이 없이 송수신을 제 전파에 2개나 3개 정도 묶음으로 해서 송수신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판도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것. 선이 없는 무선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A사 레이더나 다른 모든 것도 그렇죠. 공장의 모든 것들이 다 기판 종류 들어가는 것들, 공장 내 모든 신호가 이렇게 무선으로 다 처리가 되고, 그것이 유선처럼 흐름이 끊김없이 뚜렷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되겠죠. 지금은 처음에는 제한적이겠지만 나중에는 이 무선 주파수의 제 형태로 인해서 2개, 3개 묶어놓고 묶음으로 보내주면은 신호가 뚜렷하게 멀리 전달이 되고 끊김도 없다. 이걸 워키토키 통신이나 위성 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적을 탐지하는데도 레이더, 군사 기술이 원래 레이더